네,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3시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가 원래 가장 졸릴 시간이죠? 네. 그렇지만 이번 1시간을 버티면은 드디어 모델을 내고 성능을 한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파이썬으로 덧셈 뺄셈밖에 안 배웠는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뭔가 두근거리시지 않으신지는 안 두근거리시겠지만 아무튼 좀 세가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한번 성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유되고 있죠? 공유되고 들리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크나이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빈도수를 확인하고 있어요. 단어별로 빈도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알고리즘을 짜서 얼마 정도 카운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없애줄게요. 저희 시리즈 형태로 토크나이즈 월드 이런 시리즈 형태를 봤을 때 딕셔너리잖아요. 토크나이즈 월드를 시리즈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밸류 카운트 오히려 밸류 값을 카운트 해주세요. 그 중에서 헤드 위에 있는 거 20개만 보여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카운트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기존 거는 정렬도 안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쭈루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판다스 시리즈 객체에는 있는 밸류 카운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깔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알고리즘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잘 알고 코딩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내가 쓰려는 메서드를 찾아서 구글에 검색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정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빈도수를 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코딩을 이제 해볼게요. 저희가 배운 벡터라이저를 갖고 사이킨런이라고 조금 있다가 sk런, 사이킨런이라고 머신러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 머신러닝 하는데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지금 피처 변수죠. 변수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하는 사이클런의 함수인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텍스트를 추출하려는데 우리가 배웠던 카운트 벡터라이저와 그리고 TF, IDF 벡터라이저를 사용할게요. 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 갑자기 샘플을 우리가 변화시킬 겁니다. 샘플을 변화시킬 건데 샘플이 아까 뭐였죠? 오전 시간에 배웠는데 네 이게 센텐스로 토크나이징을 한 게 샘플이었죠. 그래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토크나이저는 네, 토크나이징을 할 겁니다. 뭘로? 워드로. 네, 센트 말고 워드로 할게요. 워드 토크나이즈 이런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그램 레인지. 엔그램 레인지는 단어를 몇 개로 할 거야. 그럼 하나에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단어별로 할게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개를 엔그램 레인지가 1에서 2면은 경칩이 되기도 하고 경칩 영하권 이런 단어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단어별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1로 해줄게요. 그리고 자 이제 VEC 100이라는 거에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 이 변화시켜 줄 것이 할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VEC 안에 함수가 있는데 fit하고 트랜스폼 해주세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fit 해주세요. 이걸로 fit을 해주고 아예 바꿔주세요. 라는 게 fit transform 그리고 샘플 뭐를 바꿔줘? 샘플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CNT가 지금 단어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벡터라이저가 이제 된 겁니다.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벡터라이저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9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이 123개. 카운트 벡터라이저니까 지금 단어가 123개가 있는 겁니다. 123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변환이 된 상태고 한번 이 VEC의 get feature names feature 변수를 통해서 변수의 이름을 get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카운트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123개의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는 렌이라는 게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지금 리스트의 길이, 지금 리스트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면은 네, 123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9개의 문장, 9개의 문장에 123개의 단어를 카운트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어레이로 변환해 줍니다. 네, 지금 여기 오타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다가 에러가 엄청 많이 뜰 겁니다. 그 에러가 뜨는 만큼 이게 함수를 안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요. 에러가 뜨면은 에러를 극복하는 거에서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당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투어레이를 통해서 이 머금고 있는 XCNT를 한번 변환해 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지? 투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레이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그 판다스에서 주로 자주 쓰이는 거고 2차원, 그러니까 행렬 열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텍스트는 2차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2차원도 되지만 2차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넘어갈 수도 있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 구조가 바로 어레이, 즉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원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를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2차원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지만 웬만하면은 다 어레이를 쓰게 된다 라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그대로 하면 옆으로 나와서 이걸 또 맞춰줘야 됩니다.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있는데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그냥 코드 말고 텍스트를 그대로 표현하려면은 또 규칙이 있어서 이거 맞게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 어레이를 통해서 단어의 카운트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TF-IDF 벡터라이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원리가 우리가 아까 PPT를 통해서 봤지만 이 함수가 그걸 다 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그 원리만 알고 이 함수를 쓰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F-IDF 벡터라이저로 워드로 토커나이저 해주세요. 센트 말고 워드로. 어떻게? 한 단어씩만. ngram 레인지 한 단어씩만. 그래서 CNT를 넣으면은 이 벡터가 트랜스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CNT를 또 보면은 아주 머금고 있죠. 123개가 단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to array 배열 구조로 표현해 주세요. 하면은 아까와 는 1111 영역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가중치가 반영된 거를 볼 수 있죠. 가중치와 그런 중요도가 반영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을 우리가 9개 문장을 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셋을 구축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갑자기 min df가 생겼어요. min df. 이게 뭐냐면요. df. 아까 df는 뭐였어요? 그 문서에 나오는 빈도값이었죠. 그러니까 전체 행이 이렇게 있으면 단어가 몇 개 나오냐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가 아니라 전체 문장에 단어가 몇 번 나오냐가 df였죠.
그래서 그 DF가 민 DF. 그러니까 적어도 250 이상인 것만 뽑아줘. 그러면은 그 너무 반영이 안 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냐면요. 너무 쓸데없는 단어를 표현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 차원을 줄여줘요. 차원이 열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원, 열, 변수, 차원을 줄여줘가지고 조금 더 계산을 컴팩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트랜스폼 해줬고, 그리고 XCNT, 테스트 데이터도 같이 트랜스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 보시면요. 우리가 VEC, 이 벡터라이저 하려는 게 준비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it 트랜스폼이고, 아래는 그냥 트랜스폼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fit하고 트랜스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제일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도학습이 트레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트레인 X 데이터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건데, 그래서 모델이 이거를 모델을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목적은 뭐였죠? 테스트를 맞추는 거였죠. 테스트를 맞추는 건데 이게 가정이 항상 그 우리 데이터 분석의 가정이 그 모델을 만들 때 가정이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fit 해줄 때 fit 하고 나서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먼저 fit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바꿔주세요. 이런 뜻인데 텍스트에서는 fit을 해주면 텍스트에서는 fit을 해주면 안 돼요. 왜냐? 모르는 거라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fit한 거를 토대로 R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는 그냥 변화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예를 들어 텍스트에만 있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또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아주 기본적인 옵션은 아예 모르는 단어는 그냥 모른다고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 변환을 시킬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들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모른다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이점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회사에서 경진대회를 하면은 이거를 텍스트를 그냥 fit 트랜스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실격이에요. 저희. 왜 실격이에요? 하니까 데이터 리키지라는 그 법칙이 있거든.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텍스트는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럼 다 실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또 실격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인을 갖고 테스트를 예측하는 게 포인트다. 지도학습에서는. 네, 지금 여기 그래서 가지고 한번 CNT를 봐줄게요. 그러면은 411단어 열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5072개였죠 아까. 그래서 5072개 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모델을 돌릴 때 이 모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초급자분들은 처음 할 때는. 그래서 계속 이걸 확인하려고 행열을 확인해서 내가 데이터를 넣는 구조가 지금 올바르게 되고 있나? 이걸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보면은 411. 네, 이게 단어 쓰이는 게 똑같다는 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행 개수는 다를 수 있죠. 테스트 하려는 개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피처를 구축했고 이제 모델을 돌릴 겁니다. 모델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 분류 적용하기. 이게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 말투도 되게 지금 일관돼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이거 되게 재밌게 못하나. 이게 오프라인이면 그래도 뭐라도 하는데 온라인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듣는 얼굴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이클런에 대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울 건데 그 전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사이클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어디 가서 머신러닝 한다, 인공지능 한다, 전문가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머신러닝 전문가가 되려면 사이클런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런을 직접 짜볼 필요는 전혀 없다. 여기 있는 걸 잘 끄집어내서 하는 게 데이터 분석과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프로젝트로 시작한 거고 분기별 릴리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버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버전 맞추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변수 변환, 매트릭 구현.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배운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매플러립 그림 그릴 때 쓰는 게 매플러립이거든요. 호환이 잘 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다 설명은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사이클런 홈페이지를 쳐서 그때그때 뽑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나부터 100까지 설명을 해봤자 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탐색 숫자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특징 선택, 벡터라이저를 한 다음에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는데 모두 사이클런의 API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를 변환하는 건 뭐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특징을 선택하는 과정이 변수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기 전에 준비를 하고 넣어주는 거죠. 전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변수를 변환하는 상당한 그 API가 또 사이클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데 어떤 데이터는 뭐 연봉이에요. 그러면은 단위가 막 1000만, 뭐 몇천만, 뭐 4천만, 5천만 이러겠죠. 근데 또 다른 걸 넣어줘요. 다른 변수를 넣어주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키예요. 키면은 뭐 170, 180 뭐 이러면은 완전 다르잖아요. 어떤 건 1000만이고 어떤 거는 100단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표준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좀 조정해 주는 겁니다. 변수 간의 그런 그 사진을 그림을 보면은 이게 막 얼룩덜룩한 거를 조정해 주는 걸로 일단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스케일러를 통해서 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변환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카운트 벡터라이저, TF-IDF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텍스트를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대로 있죠. 우리 fit transform하고 get feature name하고 이게 to array. 네. 이게 그대로 있네요. 네,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클런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돼요. 사이클런 구글에서 치시면 사이클런 치면은 이렇게 튜토리얼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싶어도 튜토리얼을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급이네요. 거의 강의 자료가. 네, 튜토리얼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가 있고 또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그대로 여기서 구현을 해줍니다. 아예. 자, 리그레션은 회귀입니다. 회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있는데 크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그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였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였어요? 그 범주형 변수. 라벨이 0에서 16인데 솔직히 이게 0과 1이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과 16이 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변수를 범주형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컬하다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모델을 쓰고 또는 리그레션, 회귀 모델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요. 네, 모델 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기 위한 회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회귀를 하기 위한 분류를 하기 위한 회귀 모형. 네,
이 개념을 알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는데 혼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이 뭔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뭔지,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하는 K-민스가 뭔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배워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면 이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현을 하면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숨은 의미를 조금 더 스텝업을 하려면 뭐 수학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도 알아야겠지만 당장 쓰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스텝업을 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도 데이터 분석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API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분류를 해주고 또 회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거는 어큐레시 스코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오케이, 알고리즘 잘 만들면은 이 잘 만든 게 좋은 모델인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값을 예측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매트릭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늘 할 거는 가장 간단한 매트릭인 어큐레시 스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맞냐 아니냐만, 기냐 틀리냐만 결정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실습을 할 때 이런 매트릭을 쓸 거다. 네, 그리고 밸리데이션. 검증을 하는데 또 사이클론이 필요합니다. 검증은 또 뭐냐? 자,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우리가 Y를 트레인을 해줄 거예요. 여기 트레인이에요. 트레인을 해줄 건데 Y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예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훈련할 때는 다 깔끔하게 제공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모델 갖고 있는 것 자체 내에서 조금 일부를 떼서 이걸 테스트 셋인 것처럼 하자. 이게 검증, 밸리데이션이 검증, 이거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떼가지고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도 또 똑같이 떼가지고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로 훈련을 하고 갖고 있는 거를 쪼개서 훈련하는 과정. 그런데 이게 검증을 뗄 때 데이터를 나눌 때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게 또 사이클론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론 다 있네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네, 이제 사이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드디어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얕게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게끔만 모델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건데, 그래서 일련의 결정 규칙에 기반한 예측 모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뭐 동물이 매, 펭귄, 돌고래, 곰 이렇게 이걸 한번 분류를 하고 싶으면은 특정한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줘서 날개가 있냐? 예, 아니요로 나누고 날 수 있냐? 그럼 날 수 있는 건 매, 없는 건 펭귄. 지느러미 있냐? 돌고래, 곰 이렇게 뭐 나누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질문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아까 뭐였죠? 변수였죠. 변수가 아까 뭐였죠? 열. 여기 있는 거,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변수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정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델이고, 이게 약간 뿌리 같은데 이거 뒤집어 보면은 나무 같아 보인다고 해서 디시전 트리입니다. 가끔 이제 공학 계열의 그런 창의력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나무 같아 보여서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디시전 트리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토대로 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케일러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굳이 스케일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나고 그냥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8천만 원이다 하면 8천만 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또 왔을 때 키가 또 있으면은 키가 뭐 170이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또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예. 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그냥 범주형 변수는 범주형 변수 그대로 해서 바로 학습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배울 랜덤 포레스트도 있고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이 있는데 이거에다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기준에 의해서 한번 자릅니다. 찍 잘라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기준이 또 있죠. 두 번째로 딱 나왔으면 또 이렇게 자르는 거죠. 한 번 딱 자르고 한 번 딱 자르고 이렇게 두 번째 나무에서는 이렇게 잘랐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계속 나눌 수 있잖아요. 변수에 따라서 계속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적합이 일어납니다. 오버피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뭔 소리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오버피팅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최대한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똑같은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트레인이랑 하나 만들 거 그랬네요. 자, 여기서 학습을 시켜서 트레인이랑 학습을 시켜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걸 잘 맞추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근데 여기서만 너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데이터에만 잘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에 학습이 너무 잘 되면 잘 될수록 테스트에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오버피팅 된 게 우리 분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는 늘상 파란색 데이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너무 오버피팅 된 거는 아예 빨간색, 잘 예측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위치에 있을 때. 너무 지금 데이터에만, 트레인 데이터에만 과하게 학습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주는데 아무 조건, 아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트레인 데이터만에만 잘 맞는, 전혀 로버스트하지 않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인공지능 모델. 여러분이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적하고 본인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와, 학습이 잘 되네. 끝. 그냥 거기선 끝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 파라미터를 주지 않으면, 제어해주지 않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프루닝, 가지를 갑자기 외치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걸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리 모델에 활용되는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일반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 모델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그래서 늘상 하면은 예측할 수 있게끔, 엔간한 건 다 예측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에러를 주는 모델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오히려 조금 노이즈라 하기도 하고 에러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오히려 그런 걸 더 줘서 조금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 여기 밑에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이클런에서 불러오고 밑에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이걸 지정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연구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 되는 거지. 이걸 막 다 외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알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처음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막 이거 뭐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대표적인 것만 한번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여러분이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파라미터에는 맥스 뎁스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깊이 제한. 이렇게 막 나가는 거를 야, 과적합 되겠다. 하지마. 그만해. 하고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러려고 쓰는 게 맥스 뎁스라는 파라미터고. 자, 맥스 피처. 아예 피처를 그냥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때는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왜? 너무 다 쓰면 과적합 되니까. 조금 덜 하더라도 일정 비율만 쓰겠습니다 하는 게 맥스 피처. 그리고 노드 기준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희 회기가 있으면 숫자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10에서 노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기준을 둬가지고 이게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부터 100인데
두 개가 꼭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부터 10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10부터 20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20에서 30으로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나누지 마세요. 이런 거고 랜덤 스테이트. 랜덤 스테이트가 아무래도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랜덤 스테이트. 이게 seed라는 거와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건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랜덤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리즘을 짜면 컴퓨터가 무작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계산을 할 때. 근데 이게 무작위라는 게 이 시드마다 각자만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상태마다. 그 각자마다 그 상태가 있는데 그럼 무작위는 뭐냐? 이 프로세스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번의 프로세스가 있고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있고 뭐 2번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 무작위라는 거는 그 매번 할 때마다 이 프로세스가 랜덤으로 선택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근데 우리가 그 모델을 재현하려면 이걸 고정해 줘야 돼요. 이런 컴퓨터의 프로세스를. 야, 이걸로 학습할 거니까 다음에 재현이 안 되면 안 되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고정시키고 모델을 학습할게요. 하고 고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웨이트. 분류할 때 가중치가 또 나뉩니다. 그래서 0을 했는데 0에 좀 가중치를 더 많이 주세요. 라는 건데 거의 잘 안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제어하면 된다. 그리고 잘 조정해서 한번 학습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건데 되게 모델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금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오히려 조금 너무 랜덤성을 더 주는 거고 굳이 더 학습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다 학습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그때그때 조금 덜 오버피팅을 막으면서 여러 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앙상블이라 하거든요. 하나의 굳건한 모델을, 그러니까 너무 오버피팅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평균을 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원리에서 기반한 것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입니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겠다라는 거고 어떻게? 랜덤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름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결정 트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인공지능합니다. 네, 모델은 뭐로 쓰셨나요? 네, 랜덤 포레스트로 썼습니다 하면은 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알겠구나. 그럴 정도로 많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결정 트리의 랜덤 피처가 뭐였죠? 변수였죠, 변수와 그 샘플도 일부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한 다음에 조합을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 높다. 하나의 과적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높다는 거는 어떤 모델은 좋고 어떤 모델은 나쁘고 이런 말이 분산이 크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어떤 거는 변수를 2, 3, 4만 쓰고 샘플은 1번에서 1000번까지만 학습할게요. 이 나무에서는. 그리고 어떤 건 1, 2, 4를 피처를 쓰고 샘플은 1000에서 2000만 학습할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1, 2, 3만 쓰고 2000에서 3000만 학습할게요. 그래서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에스티메이터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생성할 의사결정 나무 개수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범주 0은 20%, 1은 80%. 예측 2번에서는 범주 0을 30%, 1은 70%. 3번에서는 3번 나무에서는 1은 10%, 0은 10%, 1은 90%.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죠. 따라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 0은 20%, 1은 80% 나오도록 모델을 짜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요 하다 보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인포메이션 게인입니다. 뭐 불순도를 측정해서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첨부인데요.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랜덤포레스트의 장점이 이게 랜덤하게 피처를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피처별로 또 가중치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떤 피처가 굉장히 많이 쓰였구나 라는 게 피처 임포터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드시프트, 이거는 그 천체 예측을 하는 건데, 천체 예측을 할 때 레드시프트라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쓰였구나,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해석하기도 좋아서 또 많이 쓰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가요. 그럼 데이터 전문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씁니다. 근데 요새 뭐 새로운 모델이 많은데 뭐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 금융 데이터를 다루면서 해석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는 다르게 해석력을 중시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일어나셔야 되고, 한번 커널이 끊겼을 수 있어요. 런타임이. 그래서 그대로 만약에 런타임이 끊기셨다면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받았잖아요. 데이터는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안 끊겼네요. 이게 왜 그 콜앱을 할 때 보통 교육을 할 때 콜앱을 사용하냐면요. 본인의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뭐 결과치도 그렇고 아니면 그 버전도 다 달라요. 파이썬의 버전도 다 다르거든요. 본인이 언제 그걸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일관되게 교육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콜앱을 사용한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슥 보시면서 영어 어려우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슥 보면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저희 학습도 지금 저희는 인공지능이라는 모델을 인간이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 앙상블 시키면 됩니다. 여러 개 보면서 여기서 정보를 빨리빨리 취합하고 박준영 강사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완성진 강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각자만의 특성을 딱 사귀어서 파악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앙상블을 시키면 돼요. 너무 너도 가사죠. 네, 그래서 디시전 클래시파이어로 민 샘플스 스플릿. 아까 뭐 샘플 스플릿 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볍게 한번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넣어주고 y는 트레인 레이블을 이제 핏해주기 위해서 x 데이터와 트레인 x와 트레인 y를 한번 클래시파이어로 핏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왔죠.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확인해 보려 했던 그런 피처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 뎁스, 뭐 피처, 뭐 리프 노드는 몇 개까지 할 거냐, 뭐 불순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뭐 샘플 스플릿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이거 정해줬으니까 50이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안 정해주고 한번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2개까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정해주는데 결국 이걸 어떻게 정해줄 거냐. 그러면 그 각자만의 최적의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게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CLF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모델이 학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핏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아까 XTST 뭐였죠? 테스트 데이터였죠?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측을 시켜보면은 Y프레드가 뭘까요? 그럼 결과값이 나오겠죠? 짜라라. 네. 어떤 거는 16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0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2로 예측하기도 하고 이거 몇 개인지 확인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봐야죠. 개수가 맞나? 우리 아까 테스트 개수가 1602여 개였는데 1602개가 그대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사이클러닝 검증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트릭스 평가 산식이 있는데 평가 산식 중에서 어큐레시 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큐레시 스코어 0.
자, 어큐레시 스코어 너무 간단한데요. 설명드리면. 그래서 0, 1 있어요. 그러면 예측을 1, 1로 하면은 어큐레시 스코어가 몇 점일까요? 네, 50%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0, 1, 1이 있고 1 있어요.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 맞췄죠? 66.66%입니다. 이게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평가 방식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16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은 그냥 16으로만 맞춰도 47%가 한 4, 50%가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큐레시가 그렇게 좋은 성능 지표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좋지 않은 거 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3주차 하면서 만약에 또 모델을 구현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불균형 데이터에서 어떤 평가 상식이 중요한지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큐레시 스코어를 통해서 Y프레드와 그리고 테스트 라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성능이 잘 나오나? 0.36? 거의 이거는 거의 안 하는 이만 못한 지금 성능이죠. 하나로 찍는 것보다 지금 못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벡터라이즈 한 게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모델을 딱 지금 돌려본 겁니다, 여러분이. 성능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오긴 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 모델에서 결국 이 과정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결과값을 내느냐는 이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딥러닝 모델을 쓸 것인가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를 쓸 것인가 그리고 매트릭을 할 때 아까 오차를 검증한다 했잖아요. 오차를 검증할 수 있는 매트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살을 덧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 안에서 살을 덧붙인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인베딩 이런 걸 보일 거면 이 전처리하는 과정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아까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남매 형제자매한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배웠지만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검증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테스트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럼 검증을 할 건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이 테스트 여기 요 부분이 여기랑 다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라벨이 0인 데이터만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는 알고 보니까 16인 데이터만 또 몰려 있는 거예요. 딱 나눠봤더니 그러면 실제로 이걸 모델을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에서는 완전 성능이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검증을 할 때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포드를 검증을 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랜덤 포레스트에서 높은 분산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번에서 평균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교차 검증을 K포드 5번 하는 겁니다. 5번. 여기서는 5, K번 하는 겁니다. K번.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할 때 좋은 모델을 만들 때 처음에는 이거를 검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구성되어 있는 거를 검증 데이터 소스로 쓰고
그 다음에는 아래 거를 쓰고 그 전체 데이터를 K번 분할해서 여기서는 5분할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모델을 만들어서 5번 예측을 하고 5번 결과값을 내서 결국 그 모델의 정합성을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36%의 그 첫점함을 뒤로 하고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요. 이런 쓰라린 마음은 잠시 묻어두고 복습을 조금 할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끊고 조금 일찍 쉬긴 하는데 한번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요. 모델이 그 알고리즘이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그 3교시에는. 그래서 실습을 할 거면은 그냥 솔직히 안 해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려면은 본인의 그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배운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교시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